나이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는 저는 괜찮거든요. 그게 더 보기도 좋아 보이고 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형식적으로 챙기는 게 좋으냐? 필요하냐? 마음은 사실 너무나 자유로워. 그래서 내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챙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동할 때만 하면 오늘은 20일차. 그러니까 20일을 나도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20일까지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좀 안 되겠다라는 그 피부 상태의 절박함도 한 몫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 이게 성공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걸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오늘 피부는 별로 안 좋은데? 아이고, 모르겠다. 20일을 성공한 거는 정말 너무너무 축하한다, 얘야. 나 자신한테. 축하, 축하. 근데 그런 거 있더라. 저기, 스킨을 7번 바르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킨은 또 절대 바르지 마세요. 그 피부 미용하시는 분이었나? 어쨌든 그 전문가가 또 뭐 스킨은 절대 바르지 마세요. 이런 영상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어차피 내가 이제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크게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오히려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제 인상 좋아지는 방법. 이게 광대 근육을 약간 웃는 것처럼 그렇게 웃어야 주름이 안 생기고 펴진다는 거예요. 근데 웃는 것마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는 저는 괜찮거든요. 그게 더 보기도 좋아 보이고 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근데 광대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웃는 거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웃으면 이제 주름도 좀 덜 생기겠지? 있는 게 없어지나? 마스크 안에서 입을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우리 환자분을 모시고 병원을 자주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직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큰 병원은. 근데 또 까먹어. 이건 뭔가 구속력이 없나 봐. 아니면 그만큼 하면서 뭔가 좋아지는 거를 이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그냥 주름이 생기면 되지. 너무 과하니까 내가 그렇게 고민한 거지? 그래, 내가 또, 본 그 목적을 까먹고는 또 괜찮지, 괜찮지. 모든 건 다 괜찮지 주의로 또 갈라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야. 그냥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내가 하겠다.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참 어려워. 아니면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은 먹었어 사실. 마음은 먹었는데 그게 행동으로 참 안 되더라고요. 아니면 어쩌면 내가 그만큼 거기에 마음이 안 간 걸 수도 있어.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싶게 절실하거나 마음이 안 간 걸 수도 있어. 참 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마음은 또 마음대로 다 들어야 그걸 또 하고 또 어느 정도는 그 나를 지속시켜주는 그런 요소도 있어야 되고 상황은 또 상황대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걸 어떻게 다 갖추고 하냐고 그치? 아유 너무 욕심장이 근데 이렇게 정말로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잘 안 하고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고 그러면 어떤 형식적인 걸로 뭘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긴 한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생활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는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걸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어버이날 선물을 챙겨야 된다라든지 그런 통상적인 거. 뭐 결혼식 때는 적어도 그럼 결혼식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어도 생일 때는 선물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선물을 줄 때는 약간 뭐 포장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만약에 선물을 예로 들어보면 선물은 그 때가 돼서 하는 게 있고 뭐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그다음에 친구 생일 뭐 이런 그런 때가 돼서 선물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 없이 내가 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선물을 주는 거가 되게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꽃은 왜 꼭 졸업식이나 뭐 생일이나 뭐 이럴 때만 줘야 되지? 그냥 오다가 갑자기 네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꽃을 사왔어. 내지 아빠 오늘 그냥 가다가 아빠 생각이 나서 그냥 꽃을 사왔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게 훨씬 더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걸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음이 표현하는 대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 형식이라는 건 아까처럼 그렇게 지켜야 되는 때, 해야 되는 때, 그럴 때 하는 거. 그때 설령 그렇게까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첫 번째 해에는 뭐 생일 챙겨주면서 너무 또 그랬어. 근데 두 번째에는 맨날 이제 하는 거니까 또 하고, 세 번째도 또 하는 거니까 하고, 네 번째도 또 하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해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그게 이제 마음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근데 그런 형식적으로 챙기는 게 좋으냐? 필요하냐? 저는 이제는 좀 형식적으로 챙기는 것도 형식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왜냐면 마음은 사실 너무나 자유로워. 너무나 자유로워. 그래서 내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챙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은 사실 내가 막 완전 성인문자거나 막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미치는 정도는 사실 미쳐내. 그래서 마음이 동할 때만 하면 사람이 한계가 있고 뭔가 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장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형식적인 걸 좀 챙기다 보면 나중에 끝내는 형식에서 그게 이제 나중에 마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웃어서 즐거운 거냐, 즐거워서 웃는 거냐, 억지로라도 웃으면 즐거움이 찾아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즐거워서 웃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그냥 웃다가 보면 그게 기뻐지기도 하고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특히나 이게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을 제대로 못 추스릴 때 뭐 우울하다거나 힘들 때거나 이럴 때는 그냥 의도적으로라도 웃다 보면 마음이 풀리고 기뻐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뭐 다 그렇진 않고 그것도 이제 분명히 어느 정도 정도가 있고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서 음, 형식이 생각보다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뭐 여러 많은 부분이 허례허식이나 형식 때문에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게 어느 정도 조절만 되고 컨트롤만 될 수 있다면 형식을 갖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친구들이 몇 명의 가까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날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걸 먼저 주도하고 챙기고 뭐 하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고맙지만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그리고 마음이 안 내켜서 하고 싶지가 않은데 5명 정도 되는 그 모임을 그렇게 같이 뭐 굳이 막 챙겨서 나가고 만나고 굳이 막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안 내키는 거니까 하지 말지 뭐 막 이랬는데
사회생활이 늘 그렇듯이 내가 마음이 늘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친구가 끊임없이 이제 연락을 주고 계속 1년에 뭐 몇 번씩은 그래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뭐 조금 철들고 깨달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서 마음이 진짜 생기는 건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부대낌, 어려움, 물론 다름도 많이 느꼈지만 이제 그런 다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에서 오는 서로의 이해 이런 것들도 더 생겨나면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진짜 모임에 나가야 되겠다. 이건 진짜 나가줘야지. 이게 아니라 어, 정말 고맙다. 이 모임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준 게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거의 한 10년이 지나서 들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계속 그냥 어쨌든 형식적으로 챙겨왔던 그런 모임에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더라는 거죠. 음. 예전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크게 한 두 가지로 본다고 하면 정말 봉사를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채워야 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시키는 쪽에서는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시키는 그 뭐 단체나 아니면 담당자나 물론 어떤 마음이 정말 소중하고 그것도 이제 좋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그 사무실이나 여기에서는 그 시간을 채우러 오는 사람도 되게 소중하다. 왜냐면 적어도 그 시간을 채우러 오는 사람은 그 시간을 다 채워서 일을 해요. 약속을 지켜줘요. 근데 이 의미가 너무 컸던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온 분들은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일을 이제 하는 사무실에서는 매번 그런 의미를 충족시켜주는 일을 줄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어떤 청소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 그 각각의 의미가 다 있고, 굉장히 그 뭐 사무적인 일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반복적인 그런 일들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뭐불 붙이는 일도 해야 되고, 뭐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근데 필요한 일인데 의미 부여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될 수도 있죠. 큰 전체적인 거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그 일은 해야 되는데 이 의미 부여가 안 된 그 의미로 충만해서 온 자원봉사자는 그 다음에는 안 올 가능성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채우러 와서 하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에 맞춰서 온 거죠.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형식적인 걸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그 봉사활동에서 의미를 나중에 찾아내는 사람들 찾게 돼서 계속 어떤 더 좋은 또 봉사활동 자기랑 맞는 봉사활동을 이제 찾아가면서 하는 진짜 자원봉사의 어떤 그런 의미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도 이제 생겨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의미를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고 의미가 너무 과하다 보면 의미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 일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 면이 다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으면 시작하기도 어렵고 뭐 형식은 또 형식대로 그 형식이 있어서 시작을 할 수 있고 지속을 할 수 있고 근데 모든 거에서 그 지속성을 갖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크다고 보거든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가지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암만 그래도 결혼식이 너무 과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너무 그래도 많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형식적인 거 이런 부분들에 좀 지쳐 있는 게 좀 더 많은 사회인 거죠. 아직은 많이 변했고 지금은 젊은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많이 깨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저도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형식과 의미를 밸런스를 나한테 맞게끔 잡으려고 하는 거는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형식과 거기 맞는 의미와 그런 또 자연스러움과 또 어느 정도는 값진 거추장스러움을 같이 잘 조화시키면서 살아봐야죠, 뭐. 원래 뭐, 사는 게 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자, 오늘 21차도 끝.